녹화 시작. 자, 이제 마지막 정규 스터디 한번 시작해 볼까요? 뭐 시작에 앞서서 제가 했던 스터디 내용들은 다 이 유튜브에 올라가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뭐 큰 이슈가 없으면 올라가 있을 테니까 심심하면 들어오셔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실습 예제 이런 깃허브로 제가 올려놓은 것들도 저번 주 과제는 아직 안 올려놨는데 오늘 내일 중에 올라갈 거니까 뭐 보고 싶으면 들어가서 보시면 돼요. 그 밖에 그 스터디 페이지 여기가 공지 페이지가 다음 학기엔 사라질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높으니까 네, 그러니까 무슨 뭐 강의록 필요하다 그럼 미리미리 다운 받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뭐그 밖에 뭐 궁금한 거 프론트엔드 관련한 것도 좋고 뭐 이것저것 궁금한 거 있으면은 저한테 DM 주시면 됩니다. 뭐 인스타보다는 이런 게 더 낫잖아요. 네, 미리 과제 알려드릴게요. 마지막에 안 알려드리려고. 과제인데 다음 주 화요일까지고요. 여기에 있는 내용에 뭐라도 적으시면 됩니다. 사실 뭐 코드 작업 없고 지난주 학기에도 했던 거예요. 보면은 여러분이 졸업하고 아니면 내년 동안 그리고 이번 방학 동안 어떤 모습일지를 알려주세요. 뭐 어떤 포부, 꿈 이런 거 알고 싶지 않아요. 본인이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본인은 그때의 감정이 어떠할지를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 적어놨어요. 저는 포부, 꿈 이런 거 듣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느낌적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총 3문항 적어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6주간 스터디를 진행을 했어요. 하면서 했던 내용들을 한번 KPT 회고라고 해서 지금 6주 동안 자신을 한번 평가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이 내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6주 동안 유지했으면 하는 점, 좋았던 점, 뭐 6주 동안 그래도 6시에 왔다. 뭐 그런 거 있겠죠. 뭐 문제점, 과제를 마지막 날에 했다. 뭐 이런 거 있겠죠. 뭔가를 생각해서 한번 적어 보시면서 회고를 해보시고 앞으로 바꿔볼 만한 게 있는지 이런 거 해보시라고 적었고요. 선택사항인데 뭐 스터디를 진행한 김동현에 대한 평가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별점은 주면 안 돼요. 별점은 좀 마음이 아프니까. 그래서 위크 6 폴더 만드시고 will md 만드셔서 이거 적으시고 제출하면 됩니다. 이번 스터디 주제는 6주차인데 잔소리입니다. 사실상 앞으로 이렇게 모일 일도 없고 뭐 당부의 말씀도 많고 살짝 꼰대 같은 말도 할 것 같아요. 근데 꼰대의 말은 어차피 까먹잖아요. 잔소리니까. 그러니까 뭐 흘려 들으셔도 되고 안 들으셔도 됩니다. 정답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오늘 슬라이드는 꽤나 많은데 뭐 겁먹지 마시고요. 아무튼 6주차 시작할게요. 뭐 이렇게 썸네일을 만들었는데 사실 여러분은 아직 시작을 하지 않은 단계라고 보면 돼요. 총 이렇게 3가지 인덱스로 진행을 4가지죠? 4가지 인덱스로 진행할 건데 그냥 천천히 그냥 라디오 듣듯이 그냥 유튜브 보듯이 보면 됩니다. 시간 여행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1주차로 넘어가서 과거에 했던 행적들을 훑어보고 그러면서 그때 했던 것들 중에 주요 키워드들을 한번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정규 스터디 1주차 4월 2일이었어요. 날씨가 진짜 좋았어요. 뭐 이때 1주차에서 얻어갈 만한 그런 키워드는 이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 한 번씩 공부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HTML이 뭐고 뭐 세맨틱 태그 이런 거 있거든요. 아 맞아. 강의록은 오늘 저녁에 올라갈 거니까 어디 안 적으셔도 돼요. 1주차 때 이렇게 생긴 사람이 이제 자기가 강의하겠다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막 일단 해보자고 하면서 뭐 HTML을 키라고 강요를 하기 시작했어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헬로 HTML 파일을 만들고 헬로 월드를 띄우면서 우리는 프론트엔드를 한번 구현을 했고 사실 이게 전부다라는 얘기도 했었어요. 그 다음에 HTML이 정확하게 뭔지 다뤘었고 탄생 배경 팀 버너스리 아저씨가 만들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HTML에 대한 탄생 배경은 정보 공유를 쉽게 하기 위한 시스템이고 양식을 통일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그 이후에 했던 거는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에 대한 단어를 오체분시하는 거였죠. 그래서 마크업 랭귀지는 이런 하나하나의 텍스트들에다가 역할을 부여하는 태그를 달아주는 행위다. 그래서 문서를 구조적으로 만들자 였어요.
그리고 하이퍼텍스트는 텍스트를 넘어선 무언가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텍스트를 누르면은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는 링크의 개념이다라고 설명을 했었어요. 이렇게 윈터님이 했던 하이퍼스텔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축제 때 오셨습니다. 감사한 분입니다. 그리고 하이퍼텍스트는 이렇게 A 태그로 구현을 할 거다 해서 해봤었죠. 웹 문서에 대한 개념도 이야기를 했었고, 문서는 결국에는 보통 목차가 있기 마련이고 웹이기 때문에 여러 방향으로 순서가 없이 연결되어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무튼 웹 문서다. 그래서 index.html은 URL에서 생략을 했어도 들어가졌었죠. 그리고 1주차가 지나고 4월 9일이 됐어요. 이때 쓸만한 키워드는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 한번 보시면 됩니다. HTML 이후에 새로운 친구들을 막 데려올 거다라고 예고를 했었고요. 이렇게 해서 짱구 스타일링을 한번 해보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때 처음 했던 건 인라인 스타일로 태그 안에 스타일을 삽입했죠. 뭐 그 다음에는 조금씩 해보면서 인라인이 아니라 다른 방식들로 좀 자동화하면서 한 번에 태그에 스타일을 넣을 수 있을까? 라는 의문심으로 이런 것들을 해봤어요. 내부 스타일로 이렇게 한 페이지 전체 태그를 적용해봤죠. 그리고 내부 스타일과 인라인 스타일은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것도 설명을 해드렸어요. 증명도 해드렸고, 그 다음에는 인라인과 내부 스타일의 단점은 한 파일 안에서만 종속이 된다는 건데, 그거를 바깥으로 빼보는 경험을 했죠. CSS 파일을 하나 만들고 외부 스타일을 통해서 여러 페이지에 태그 하나만 심어도 CSS가 적용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CSS로 색깔 정의하는 거 했죠. RGB 아니면은 이런 헥스 코드 이런 거 했었죠. 그 다음에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하면서 CSS의 C가 캐스케이딩이라고 했던 것도 알려드렸어요. 이렇게 만약에 같은 스타일을 인라인도 하고 내부 스타일도 하고 외부도 했을 때 어떤 걸 먼저 따를 것이냐, 이런 우선순위를 계단식으로 정의한 게 CSS의 캐스케이딩이다 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계단식으로 타고 내려간다. 그 다음에 시트는 표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스타일 시트는 이런 스타일들을 정의한 표를 통해서 헤딩 태그들은 시트를 따를 것이라고 뭐 저희 예시로 썼었죠. 그 다음 했던 거는 태그 자체가 아니라 클래스를 통해서 한 가지 분류를 해보고 그 분류된 태그들만 스타일을 넣어보는 경험을 했죠. 이렇게 짱 태그, 짱 스타일, 짱 클래스였죠, 정확하게. 이렇게 짱 클래스를 만들어서 클래스만 딱 심었더니 이렇게 스타일링이 됐었어요. 3주차 때 자바스크립트를 시작을 했고, 이렇게 스크립트 태그를 통해서 자바스크립트 연결을 해서 콘솔 로그로 찍어보는 걸 했었죠. 그때 개발자 도구라는 걸 썼었고, 뭐 이렇게 나왔다. 그리고 변수 선언도 한번 알아봤다. 그리고 문자열 만드는 방법 알아봤죠. 이렇게 해서 3주 만에 저희는 프론트엔드 기본적인 기술 3가지를 다 한 번씩 맛을 봤어요. 자바스크립트의 존재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 화면을 바꾸는 방법들을 그 다음에 알아봤었고, 그러면서 이때 사용했던 게 오브젝트, 객체의 개념을 통해서 화면에 뿌릴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축제에 대한 라인업과 뭐 유명한 학회, GDG 홍익 뭐 이런 거 했었죠. 그러면서 그때 브라우저 안에 있는 돔이라는 걸 조작하기 위해서 도큐먼트라는 객체를 한번 끄집어내서 변수에 넣어보는 경험도 해봤었어요. 아무튼 그 이후에는 바디 태그, 뭐 섹션 태그 이런 거를 직접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HTML이 아닌 자바스크립트로 태그를 심었죠. 그러면서 돔이라는 거 알려드렸고, 돔은 도큐먼트 오브젝트 모델이다, 오브젝트가 객체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객체 콘솔 로고 찍을 때도 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가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다뤘었어요. 이 브랜든 아이크라는 아저씨가 화면을 동적으로 동작하기 위해서 10일 만에 만들어 놓은 언어다. 그래서 살짝 근본 없는 경우도 있다.
공부해 보시면은 좀 어려울 거다. 에크마 스크립트라는 뭐 표준화 작업도 있고 타입스크립트라는 타입 안정화 작업도 있으니까 나중에 공부해 보시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스크립트 태그가 상단이 아니라 아래 바디 태그 위에 들어갔던 이유도 그때 보여드렸습니다. 뭐 브라우저의 파싱 원리를 통해서 알려드렸었고, 그러면서 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순서가 꼬이고 화면이 늦게 뜨니까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14일은 영상 강의로 대체를 하고 키키를 보러 갔죠. 이제 이런 영상도 나왔습니다. 좋아요. 자바스크립트 4주차 때는 SEO까지 하면서 했었는데 이때는 녹화 강의로 진행이 됐었죠. 이런 키워드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서 하나하나를 한번 그냥 나무위키에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API 통신을 해봤었고, 그때는 저희가 제이슨 플레이스홀더를 사용했고 투두 데이터를 한번 써봤죠. 이렇게 뭐 콘솔에 찍어보고 그 이후에는 클라이언트랑 서버가 어떤 건지 역할 놀이다. 데이터를 요청하는 관계, 뭐 주는 관계다. 그리고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하는 양식 API 통신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유저가 직접 만지는 부분, 웹페이지, 웹앱, 그리고 그냥 어플리케이션 이런 것들을 다루는 사람들이 맨 앞에 있는 부분들, 유저와 가장 맞닿아 있는 최전방에 있는 사람들이 프론트엔드다. 그리고 회사 쪽에 있는 정보와 비즈니스 로직, 그리고 뭐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을 다루고, 뭐 회사에 가장 필요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런 백엔드 개발자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ID를 통해서 한번 스타일도 넣어보고, 뭐 화면에 뿌려보면서 HTML을 자바스크립트로 반복문을 통해서 한번 조작을 해봤었죠. 그 다음에는 이벤트 핸들링을 통해서 버튼을 눌렀을 때 배치가 동작하면서 렌더링이 되는 것을 해봤습니다. 뭐 이벤트 리스너 이런 거 써봤다. 리스너의 의미는 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이렇게 버튼 핸들링을 통해서 버튼 클릭했더니 화면 쫙 떴다. 그게 4주차의 개발은 끝이었고, 그 다음에는 뭐 이론적인 거 그리고 용어 정리를 했죠. 우리는 자바스크립트를 받은 적이 없었는데 쓸 수 있었어요. 파이썬이나 C는 받지 않으면 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받은 적이 없는데 썼죠. 그 이유는 이렇게 브랜든 아이크가 웹 문서를 동적으로 동작하기 위해서 스크립트를 페이지를 조작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할 때 뭐 이런 거 했었죠. 현대 브라우저는 뭐 자바스크립트가 있기 전에 웹 통신을 하고 문서 리더기가 있는 팀 버너스리가 만들었던 양식이라면, 지금은 브랜든 나이크가 만든 자바스크립트가 같이 돌아가는 엔진이 있는 브라우저입니다. 그래서 크롬 브라우저가 그 이후에는 2008년도에 나오면서 지금은 익스플로러가 아니라 대부분 크롬 기반으로 작업을 하고 있죠. 크롬이 이렇게 뜬 이유는 V8 엔진 때문이다. V8 엔진은 뭐 개발에 대한 효능 그리고 속도감이 굉장히 좋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챌린지를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심지어 그 엔진이 오픈 소스였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었죠. 이것을 통해서 웹 페이지가 웹 어플리케이션으로 바뀌는 순간들이 왔어요. 예전에는 스포츠 뉴스를 보려면은 스포츠 탭을 누르고 그 페이지에 들어갔어야 됐다면, 지금은 그냥 여기에서 누르기만 하면은 페이지 이동 없이 그대로 되죠. V8 엔진이 오픈소스였잖아요. 그래서 그 오픈소스를 통해서 자바스크립트로 서버를 돌리는 방법을 생각해보게 되고, 이 라이언 달이라는 사람이 노드.js라는 걸 탄생시켰다. 그러면서 이 노드.js 환경 속에서 서버를 돌리고 블록체인을 만들고 뭐 머신러닝까지 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들을 보면서 라이브러리들을 만들어 놓고 공유하는 사이트가 생기는데 그게 npm입니다. 리액트는 여기에서 그냥 받으시면 되고 뭐 그랬었죠. 그 다음에 SEO에 대해서 다뤘었고, SEO를 할 때는 뭐 사실상 구글 검색 엔진 최적화다. 그 중에서도 웹 접근성이 중요했다. 그래서 네이버 증권 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5주차 때는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API 통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루고 배포 작업하고 검색 엔진에 얹어보기를 했었어요.
여기 구글 애널리틱스도 적어놨는데 이거를 넣어놓으면은 굉장히 유용합니다. 트래픽이 얼마나 나왔는지 이런 거를 확인하기 좋은 사이트니까 이것도 프론트엔드를 하면은 한 번씩 씹어놓는 거 추천드려요. 뭐 이 부분을 통해서 CSS 스타일링을 넣어봤었죠. 그래서 투두 데이터를 취소선을 넣었었고 뭐 이렇게. 그리고 저희 이 HTML 파일은 사실상 div 태그에 아이디가 루트인 거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이 루트에 모든 걸 때려 넣는 방식이 현대 리액트가 구현한 아이디어이다라고 떡밥을 던져드렸어요. 그리고 그 밖에는 뭐 API 요청하면 버튼 멈추는 방법 잠깐 했었죠. API 통신에 대해서도 다뤘었고, 그때 인터페이스가 뭐냐 하면 자판기를 예시를 들었었고요. 인풋이 정확하게 정해지고 아웃풋이 정해진 방식이다. 그리고 이런 공부해 보시면 좋겠다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그 전주에서 배치가 실행이 되고 렌더라는 함수가 실행이 됐는데 배치가 그 이후에 나왔다. 그 이유를 비동기 처리를 이야기하면서 알려드렸어요. 뭐 이것도 방학 때 더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배포 해봤죠. 검색 엔진에 띄워보고 벌셀 썼고요. CI/CD가 뭔지도 알려드렸습니다. 뭐 딸깍도 있고 이런 리눅스 세팅부터 탄탄하게 준비하는 이런 것들도 있었죠. 네이버에 얹어보고 구글에 얹어봤습니다. 딱 5주 동안 5시간 동안 이걸 다 다뤘고요. 저는 솔직히 정확하지 않게 설명한 내용도 있어요. 살짝 틀린 내용도 있어요. 설명할 방법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고요. 어물쩍 넘어간 거 되게 많아요.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뭐 저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 제가 이야기한 내용이 정답이 아니라는 걸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걸 다 알려드릴 수 없는 게 진짜 아쉬웠어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은 공부를 더 해야 돼요. 앞으로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여러분들은 프론트엔드를 계속 할까요? 그러면은 저희는 오늘까지 하면 딱 6시간을 했는데 3학점짜리 전공 수업이 한 학기에 15주면은 45시간입니다. 2주 정도 들은 거죠. 2주면은 수강 철회를 할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배운 겁니다. 백엔드로 넘어가셔도 좋고 게임 개발도 좋으니까 뭐 다 해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제 스터디가 마음에 들었고 더 깊게 들어가서 프론트의 매력에 더 빠져들어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오늘은 정말 짧은 로드맵 보여드릴 거고요. 뭐 프론트랑 백엔드 이야기만 할 겁니다. 딴 거 안 할 거고요. 지금 무한상사에서 프론트엔드 팀원이 3명이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HTML 코드가 1000줄이에요. 협업을 하면은 뭐 이렇게 되겠죠. A 개발자는 1번부터 100번 라인을 작업했어요. 근데 B 개발자는 50번부터 150번 라인을 작업했어요. 그러니까 A 개발자랑 겹쳤죠. C 개발자는 겹치진 않았어요. 이런 비효율적인 문제가 일어날 것 같은 미래가 보이죠. 만약에 이런 개발팀이 수십 명이라면, 그리고 우리 HTML 코드가 1000줄이 아니라 10,000줄이라면 이게 감당이 불가능해지는 시간이 올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자바스크립트로 저희가 태그를 때려박는 경험을 했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파일별로 따로 관리를 하자, 부품처럼 써보자 인 거죠. 그래서 근데 좀 문제가 있었죠. 저희 코드가 굉장히 길었어요. HTML로 하면 솔직히 되게 짧게 갈 것도 태그를 만들고 태그 안에 뭘 넣고 태그에 이벤트를 걸고 그리고 태그를 심는 방법 총 4가지를 했잖아요. 과정이 길었어요. 그래서 어떤 똘똘한 개발자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바스크립트에 HTML 태그를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자, 뭐 이런 식으로 안 될까 하는 거죠. 함수 안에 이게 div 태그도 넣어서 뭔가 하나로 관리하고 뭔가 변수도 쓸 수 있게 되면 되게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죠.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았는데 만약에 이렇게 코드를 만들고 원래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변환할 수 있는 변환기 또는 컴파일러를 만들어 놓으면은 수많은 개발자들이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JSX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자바스크립트 신텍스 익스텐션인데
뭐 쉽게 보면 자바스크립트 확장팩입니다. 바벨이라는 것을 통해서 컴파일을 해주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앞서 이렇게 HTML 코드를 때려 넣었던 이 펑션을 자바스크립트로 완전하게 바꿔주는 거를 해주는 게 바벨이에요. 그리고 이 바벨 덕분에 정말 많은 세상이 변하게 됩니다. 이 바벨 덕분에 원래는 웹페이지였다가 웹앱으로 바뀌는 순간이 왔어요. 아까 네이버 페이지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지금 네이버 페이지 안에서 HTML 파일이 옮겨가지 않고 여러 가지 행위를 하게 되잖아요. 이거를 우리는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합니다. SPA라고 하는데, 세로 고침 없이 화면을 전환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한 페이지가 하나의 앱처럼 동작한다 해서 SPA예요. 이런 바벨과 JSX를 통해서 SPA 관련한 라이브러리랑 프레임워크가 막 우후죽순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막 생기고 있고, 현대에서는 리액트가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이고 있어요. 사용성도 나쁘지 않고 성능도 나쁘지 않아서 그래요. 사실 성능은 뷰가 더 괜찮은데 쓰는 사람이 리액트가 많아서 리액트를 쓰고 있는 그런 것도 있어요. 뭐 그 밖에 리액트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많습니다. 따로 공부해 보시면서 뭐 다가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리액트를 쓰게 되면은 함수형 프로그래밍 아니면은 그 부품 하나하나마다 변수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 변수를 스테이트라고 부르게 돼요. 이 스테이트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가 과제가 되니까 상태 관리 라이브러리도 하게 될 겁니다. 모르셔도 돼요. 써보면 알게 됩니다. 현재 대세는 뭐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애들은 이런 애들이에요. 그 다음에는 자바스크립트 공부하면은 특유의 불편함이 오는 순간들이 올 거예요. 지금은 안 올 수도 있는데 타입 안정성이 굉장히 큰 주범이 됩니다. 그래서 타입스크립트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타입 시스템을 통해서 조금 더 이 불편함을 계산하기 시작했어요. 타입스크립트 공식 문서를 들어가게 되면은 자바스크립트의 슈퍼셋이다 라고 이야기하게 될 거예요. 자바스크립트를 쓰는 방식인데 타입이 추가된 방식이고 이것저것 문법이 좀 더 있는 거라서 사실상 현대에서는 다 타입스크립트 씁니다. 그 밖에는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인데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야 되는 일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라우팅 기능이 필요하게 돼요. 그래, 라우팅 관련한 라이브러리도 있을 겁니다. 그것도 써보셔야 돼요. 리액트는 프레임워크가 아니라 라이브러리라서, 근데 백엔드는 다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동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리액트 관련한 프레임워크도 이 세상에 존재하니까 리액트 프레임워크도 언젠가 공부하셔야 돼요. 리액트 공식 문서에서는 생 리액트보다 프레임워크를 쓰라고 권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의 대세는 이 가운데 있는 넥스트.js고, 리믹스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아스트로는 안 써봐서 모르겠고 괜찮으니까 다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하게 했던 리믹스도 좋은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협업을 할 때 일관적인 코드를 만드는 방법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때는 코드 컨벤션이 중요합니다. 코드 작성 예절이죠. 가독성을 위해서 그리고 협업을 위해서 이런 거 하셔야 되는데, 코드 컨벤션은 에어비앤비가 유명하고요. 코드의 형식을 체크해주는 툴들이 있어요. 이런 라이브러리는 ESLint, 프리티어가 유명합니다. 그냥 강제로 쓰시면 돼요. 사실 그 밖에도 너무 많아요. 알려드릴 수 없어요. 근데 지금 알려드린 기술들도 다 까먹을 걸 알고 이야기한 거고요. 그때그때 필요한 거 가져가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언급한 기술들 굳이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필요한 순간에 찾아가면서 이런 거 있을까? 라고 검색해보면 있을 겁니다. 그거 배워서 쓰시면 돼요. 필요할 때 쓰세요. 그리고 그 기술의 당위성을 느끼고 가치를 느껴야 재밌게 개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뭐 하면 되나요? 하면 HTML부터 하시면 됩니다. 우리 HTML 1시간 공부했죠. 이제 한우물만 판다고 되지도 않고 HTML 하다 보면 저번에 했던 자바스크립트나 CSS 했던 내용이 이렇게 쓰이겠다 라는 감들이 오기 시작하면서 연결이 되는 순간이 있어요. 한 바퀴씩 다시 돌아보고 리액트도 해보고 다시 HTML 돌아보고 하면서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뭐 하면 되냐면 프로젝트 하시면 되고요.
직접 뭔가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유저를 유입시켜 보고 머물게 하는 방법이 뭔지 고민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론트엔드라면은 자신만의 패턴을 만드는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사실 프론트엔드는 백엔드랑 다르게 패턴이라는 게 잘 없어요. 프로젝트마다 같은 회사끼리도 폴더 구조나 구현 구조가 조금씩 달라요. 이런 코드들을 확인해 보면서 최전의 패턴이 뭔지 자기 프로젝트에 적용해 보는 경험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러니까 되게 어렵죠. 그리고 프론트엔드는 라이브러리가 너무 많아요. 대세도 바뀌고 버전도 바뀌어요. 3개월마다 뭔가 바뀐다고 봐도 돼요. 프론트엔드의 진정한 맛은 빠른 적용을 가능하게 하는 피지컬, 체급인 것 같아요. 개발 능력이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 체급의 기반은 CSS, HTML, 자바스크립트 그리고 그 밖에 CS 지식이 될 겁니다. 백엔드랑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렵죠? 백엔드 가봅시다. 백엔드는 좀 짧아요. 백엔드는 이런 거 공부하시면 돼요. 패스트 캠퍼스에서 가져온 것 같은데 뭐 이런 거 공부하면 된다고 합니다. 뭐 API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놨던 프론트엔드를 연결해 보시면 되고,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할 테니까 데이터베이스 연결해서 프론트에서부터 DB까지 연결해 보는 경험 해보시면 돼요. 그리고 배포해 보면서 인프라랑 클라우드에 대한 고민도 해보시고, 배포 자동화는 어떻게 할지, 비용 절감은 어떻게 할지, 안전한 서버가 뭔지 생각해 보면은 백엔드가 개발자가 될 거죠. 백엔드 개발자가 될 겁니다. 뭐 시작은 언어 하나 하시고 언어별로 프레임워크가 있을 거예요. 그걸로 API 만들어 보시면 되고, 만들어 본 다음에 데이터를 넣어보는 경험 DB를 통해서 하시고 배포하시면 됩니다. 그 밖에 무서운 기능들 되게 많을 거예요. 그거 공부 다 하시면은 백엔드 개발자가 돼요. 당장 뭐 하냐라고 생각해 보면은 목적은 요거 하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만든 프론트엔드에 API를 어떻게 꽂아 놓을까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프론트엔드가 써보니까 어떤 API가 좋던가를 생각해 보면서 어떤 API를 만들지 양식을 명세서로 만들어 보고, 뭐 중요한 이런 REST API라고 하는 규약 같은 것도 있다고 하네? 알아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걸 배포해 보시고, 배포된 서버랑 클라이언트를 연결하다 보면은 무조건 네트워크 이슈가 나타나요. 그럼 네트워크 공부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배포를 하다 보면 내 로컬이랑 EC2 같은 컴퓨터의 환경이 달라서 실행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컨테이너라는 게 필요한 순간들이 올 겁니다. 컨테이너 공부하셔야 되고요. 뭐 DB 뚫어야 되고요. 로그인은 어떻게 해야 되죠? 막 이런 거 고민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서버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익스프레스, 패스트 API, 플라스크 이런 거 있고요. 엔터프라이즈급 이런 좀 탄탄하게 만들려면 이런 거 쓰시면 돼요. 뭐 당장 하는 건 당연히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프로젝트 하시면 되는데, 프론트엔드랑 다르게 백엔드는 패턴을 익혀야 돼요. 정형화된 패턴이 존재합니다. 디자인 패턴, 객체 지향 원칙 이런 것들이 백엔드 프레임워크에는 다 탑재가 되어 있고 그걸 이해해야 잘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백엔드는 네트워크 이슈, 뭐 OS 이슈 이런 것들도 마주하니까 CS 지식도 엄청 많이 중요하겠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백엔드에서는 유리한 것 같아요. 제 기준에서 피지컬보다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 뭐 로드맵 빠르게 했고요. 몇 시죠? 35분 딱 좋네요. 자, 이제 훈수 시간입니다. 이래라 저래라 할 거고요. 제 이야기 다 까먹으셔도 됩니다. 네. 보통 꼰대가 하는 훈수는 흘려버리고 잊어버리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했던 내용들 다 사실 한 달만 지나도 다 까먹겠죠. 알고 있어요. 그래도 저는 감히 여러분들께 훈장님이 되어 볼게요. 이제 균형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이 게임을 해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안 해보신 분들도 있을 건데,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인데 여기에서 운영이라는 개념이 존재해요. 장기전에 갔을 때 운영이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이 개념이 사실 공부도 마찬가지고 수능도 마찬가지였고 개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운영에 필요한 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돈, 그리고 기술적 업그레이드, 그리고 내 유닛.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해요. 운영전에서 업그레이드가 딸리면은 같은 인구끼리 싸워도 무조건 지고요. 돈 없으면 지고요. 전투원 없으면 지고요.
이 균형 감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운영전은 그게 되게 중요한데 저희가 개발자 한두 달하고 끝날 게 아니라 몇 년 그리고 수십 년을 일하게 될 장기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균형감이 필요해요. 어떤 균형감이냐 하면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전공 지식, 기술 스택, 프로젝트 경험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는 다 상호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전공 지식이 없으면은 기술이랑 프로젝트 구현하다가 턱 걸리고요. 기술만 공부하면은 실전 경험이 없고 막 그렇게 돼요. 다 해야 돼요. 효율적으로 발전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리액트 공부가 안 돼서 프로젝트를 할 자신이 없어. 난 스프링 공부가 안 끝나서 프로젝트를 못해. 스프링 공부 다 끝나면 여러분들 졸업하고 대학원도 끝날 거예요, 아마. 이건 다 핑계고 사실 기술 공부에 숨지 마시고 프로젝트 하시면서 부딪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딪혀 보면은 기술이 굉장히 선명하게 보여요. 그리고 부딪혀 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겪었던 건데 저는 비전공자라서 네트워크를 몰랐거든요. API 통신이나 그 기타 네트워크 이슈들이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전공 공부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꼰대 같은 잔소리라면 우리는 기획자도 아니고 디자이너도 아닙니다. 프론트엔드 개발자고요. 프론트엔드를 안 한다는 이유가 대부분 디자인 때문에 안 하려고 해요. 근데 현업에 가면은 컴퓨터쟁이한테 그런 걸 기대하지 않는다는 게 좀 알아주셨으면 해요. 학생 프로젝트에서는 그런데 높은 확률로 디자인과 기획을 하게 되거든요. 되게 모순되죠. 현업 가면 할 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론트엔드를 하다 보면 디자인 그리고 기획에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어서 익숙해질 겁니다. 못 하셔도 돼요. 익숙해지면 됩니다. 겁을 안 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개발자는 개발만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간혹가다 있어요. 엔지니어니까 기술자니까. 근데 기획자랑 디자이너 그리고 프론트엔드, 백엔드 개발자는 다 같이 하나의 제품을 만들게 되어 있어요. 시키는 대로 구현만 하는 개발쟁이는 챗 GPT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GPT가 더 빠르고 더 잘해요. 같이 고민해보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디자이너 기획 무섭다고 건드리지 않는데 저희 학교는 사실 미대가 실기가 없어요. 다 똘똘한 사람들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보고 붙인 다음에 좋은 미술 하는 사람들로 키워내고요. 건축학과들은 다 수능을 보죠. 근데 디자인 다 하잖아요. 하면 합니다. 네, 건설 현장 제가 건축학과라 이런 짤로 가져왔는데 이 도면을 보고 이딴 식으로 만든 사람이 있어요. 생각을 안 한 거죠. 이렇게 만들면은 저거 다 망치로 깨가지고 다시 만들어야 돼요. 이런 계단은 쓸 수가 없으니까. 생각을 하지 않고 만드는 거는 진짜 나쁜 일인 것 같아요. 문제를 고민하지 않고 내 의견을 말하고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물론 이 생각이 귀찮고 고통스럽겠죠. 근데 만약에 다른 디자이너나 기획자한테 내 생각을 전가하는 행위는 굉장히 큰 손해를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프로젝트 하시면 돼요. 프로젝트를 하면서 기술적인 고민 그리고 사람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좋은 팀 구성원이 어떤 사람인지 본인은 팀에서 어떤 사람인지 생각하는 좋은 기회가 있었으면 해요. 팀 프로젝트 하다 보면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래프인데 실력과 태도가 이 그래프에 이렇게 십자가로 해놨죠. 팀 작업을 하게 되면은 나랑 그리고 같이 작업하는 팀원들을 이 그래프에 한번 찍어보세요. 나는 여기 있는 것 같아. 뭐 여기 있는 것 같아. 이런 게 있겠죠. 존중을 받고 싶으면은 태도와 실력이 둘 다 좋아야 됩니다. 실력이 좋은데 태도가 안 좋으면은 이 프로젝트 끝나면은 쳐다도 안 보고요. 실력이 안 좋은데 태도만 좋으면은 착하기만 한 사람이니까 다음 프로젝트 때 안 끼워줄 거예요. 정말 좋은 집단은 태도와 실력이 안 좋은 사람이 없습니다. 좋은 집단에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매번 존중받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해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되실지 궁금하고
본인의 그래프를 찍어보면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태도를 이야기하는데 사람이 논리로 설득이 되냐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인간관계론에서도 나왔던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은 자기가 이성적인 존재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인간이라는 동물은 결국에는 자신의 의견을 반박당했을 때 방어 심리가 깨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게 공격이 아니다라는 의사가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논리로 막 설파를 하면은 이김과 짐은 있어도 설득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져가지고 강제로 끌려가는 게 논쟁이겠죠. 적어도 프로젝트에선 하면 안 되는 일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하시면 팀장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팀을 매니징하고 의사결정권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겠어요. 이런 의사결정은 그런 당위성과 이유에서 나옵니다. 그래야지 팀 구성원들을 설득하고 모두의 합의를 이끌 수가 있어요. 그걸 이끌어내는 과정을 거쳐보는 게 팀장인 것 같고요. 되게 이런 당위성, 이유를 탐구할수록 개발에 대해서 더 깊게 탐구할 수밖에 없게 돼요. 내 논리가 틀어지지 않았다. 그러면서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생각하게 되겠죠? 네, 팀장 하시면 됩니다. 오늘 스터디 컨셉 잔소리라고 했잖아요. 잊어버리시면 되고 전부 가져가지 않아도 됩니다. 필요한 것만 가져가시면 돼요. 여기까지였고요. 지금 시간이 딱 43분이네요.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결국 간식 행사 받고 온다는 분도 안 왔어요. 그거 풍기로 도망가. 네, 밥 먹으러 가셨네요. 저희 첫 주차 때 이런 얘기했어요. 6주 동안 웹 개발을 시작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들자 였어요. 기반을 만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른 강의랑 최대한 겹치지 않게 제가 제작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학 때 뭐 인프런 강의든 유튜브 강의를 봐도 크게 내용이 겹치거나 제 워딩이 겹치진 않을 겁니다. 새롭게 다시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한국에서만 기초라고 표현을 해요. 외국에선 101, 튜토리얼, 베이직 이런 단어를 쓰는데 한국에서는 기초가 파운데이션인데 화장품에서 쓰는 말이죠. 이 건축에서 기초라는 말을 써요. 이 아래 있는 부분이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기초입니다. 건물 밑바닥에 건물을 고정시키는 역할을 해요.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기초만 닦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기초만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은 비를 피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오두막이라도 만드셔야 비를 피할 수 있고, 그 오두막을 조금씩 발전해 가면서 기둥도 세워 보시고, 기둥이 뭔가 흘러내릴 것 같으면 그 밑바닥에 있는 기초를 더 쌓으시면 됩니다. 자, 이 말이죠. 기초공사는 시작일 뿐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들 시작만 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1주차는 날이 진짜 좋았죠. 이분들 다 어디 갔을까요? 뭐 대충 찍어서 여기 안 나오신 분도 있는데, 뭐 각자의 삶이 바빠서 못 오는 분도 있고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선택적으로 안 온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분들은 일단은 6주차까지 다 오셨어요. 바쁜 시간을 냈고 나름대로 과제도 하면서 공부를 했으니까 뭐 얻어 가셨다 이런 얘기는 모르겠고 뿌듯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스터디가 도움이 되셨을까요? 저는 도움이 됐어요. 스터디 준비하면은 가르치려고 하면은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애매하게 알려드리면 안 되니까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이런 기초적인 일들 공부할 일이 나중에 가면 없어지거든요. 이럴 때 공부해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 강의 영상은 제가 다 돌려보면서 제 말투랑 발성을 한번 다 들어봐요. 되게 부끄럽거든요. 되게 괜찮은 경험이었습니다. 덕분에 성장했고요. 이렇게 6회차 스터디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저 저는 프론트엔드 개발을 하는 유저의 한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를 하는 분들은 반갑고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다들 여기까지 강의실도 찾아오고 수고스럽게 뛰어오신 분도 있고 스터디도 듣고 고생 많았습니다. 과제도 은근히 많았고요. 백엔드보단 적었던 것 같은데 과제도 은근히 많았고 그냥 넘어가는 부분도 많아서 좀 미안합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수고스러움과 노력에 뒤지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아까 이야기했던 초심 6주차를 어떻게 진행할 거다라고 했던 그 내용은 최대한 지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모쪼록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완감입니다. 축하드려요. 다 같이 사진이나 한번 찍죠. 자, 한번 찍어줄래? 자, 여기 옆에서 찍어줘. 마지막은 같이 찍어야지. 자, GDC 사인은 GDG 사인은 여기까지. 네, 적당히. 네, 좋았어요. 잘 수고하셨어요. 녹화를